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11월 19일자 거래대금 상위 순서대로 들어온 특징주들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거래대금을 상위 순서대로 이렇게 놔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누군가는 많이 사고 파는 어, 그 상황 속에서 변동성은 있겠죠. 아래로 많이 떨어지거나 하고 위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변동의 파동의 폭을 잘 이용하면 리스크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매수가를 잘 만든다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어, 거래대금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봤을 때 공통적인 테마나 혹은 공통적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은 그 테마군들 안에서 대장주를 잡으면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아래에 있는 적당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들 가운데서 거래대금 강하게 들어온 제일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글벳이 보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니까 국제약품도 보입니다. 자, 뭐냐 하면은 최근에 정말 뜬금없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흑사병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말고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시장을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흑사병 관련주들을 잘 이렇게 관심 종목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을 겁니다. 예,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큰 급등 후에 다시 좀 내려지는 그런 모양이 보이다가 오늘은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선 알루미늄도 보이고 아난티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난티 말고도 대아티아이가 보이죠. 이런 모양을 봤을 때는 이게 부산 산업도 보이고요. 이게 지금 한국 로템도 보입니다. 대북주가 북한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이 좀 급한 마음으로 올해 안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라는 그런 뉴스가 터지면서 대북주가 또 살짝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어, 상승으로 마감된 걸 봤을 때는 어, 또 다시 한번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나 혹은 가격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이는 종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옵트론텍이 보이네요. 옵트론텍. 그리고 파트론 보이고요. MC넥스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니까 라온 피플도 보이네요. 자, 이 종목들이 어디 소속이 돼 있냐면 그 멀티 카메라 관련주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그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렌즈 카메라 모듈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파트론이나 MC넥스 이런 친구들은 그 최근에 큰 상승을 몇 달 전에 큰 상승을 찍고 지금 좀 기간의 조정을 시간과 기간과 가격의 조정을 조금씩 주면서 어, 지금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금 밑에서 중간에서 다시 한번 그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특정한 변곡점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할 만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테마들이 들어오는가를 한번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는 전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글벳입니다. 자,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언제죠? 2018년부터 해서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그 한 해 동안을 바닥을 충분히 만들고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강하게 올랐었고, 그리고 흑사병 또 때문에 또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보면은
올릴 때는 정말 강하게 한 방에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찔찔찔찔찔찔찔찔 내리다가 이게 내리는 게 6월달, 7월달, 8월달 거의 뭐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를 흘러내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 이틀 만에 그 3개월 이상에 흘렀던 내용들을 다 만회해버리고 강하게 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강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봐요. 자, 저점을 연결한 이 선에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사는 게 전략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도 어, 많이 흘렀어요. 5일선 아래에서 많이 흐르다가 드디어 5일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주가가 정리되는 그런 모양이 보이다가 거래 대금과 함께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돌려내는 모양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자, 거의 바닥 차트 아래에서 추세 하단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20% 정도 강한 상승 나오고 난 뒤에 이 캔들의 한 중간값에서 잘 지켜주고 다시 한번 날아갔죠. 그만큼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계속 뜬금없이 이제 흑사병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좀 약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매년 중국에서는 흑사병으로 2명, 뭐 3명 이렇게 계속 그 환자들이 이렇게 발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원래는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터트리면서 그 네이버 뉴스에서도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종목을 또 한 번 더 띄우기 위해서 어, 이렇게 뉴스가 한번 터트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지고요. 어,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만 지켜준다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는 거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테마로서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증시를 한번 살짝 잠시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나갔죠. 지금은 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나갔긴 했지만은 또 다른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충분히 한번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추세 하단선 그리고 상승하고 난 뒤에 이 중간값에서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글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이제 테마에 많이 형성되고요. 많이 이렇게 문어발로 이제 테마에 이제 엮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굉장히 그 우량주입니다. 보면은 2017, 1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8%, 3%. 근데 2019년 상반기에는 6%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꾸준히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019년 6월 상반기에 벌써 영업이익이 1000억,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인가요? 10억인가요? 하여튼 이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달성한 금액이 작년 한 해 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이렇게 나왔는 걸 봤을 때는 실적이 좋고 이왕이면 실적이 좋고 테마 여기저기 형성되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공략하고 싶다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수익보다는 손실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 경우에는 좀 분봉을 보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게 사실 좀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보지 않고 최근에 급등하고 난 후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강한 급등 이후에 차트의 모양은 자, 이 이평선을 따라서 저항을 맞고 가다가
다시 한번 또 이평선을 또 따라서 올라가죠. 근데 다시 또 떨어져요. 이게 보니까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고, 자,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저라면은, 이 종목이 뭐, 자,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아직까지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서 사자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사면 더 높게 팔아야 되고, 낮게 사면은 좀 그나마 내가 손절하기도 좀 편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왕이면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파동을 좀 보는 편입니다. 자, 이런 파동을 좀 보는 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8,000원 이하, 그리고 8,000원 이하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을 좀 지저분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 추세선 하단을 8,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을 좀 가져서 다시 반등해서 기술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한다면은 또 이런 자리를 맞고 이전 고점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패턴을 보면서 파동을 보면서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지는 파동을 보면서 내가 최대한 낮은 금액이 어디인가를 예측하면서 이제 좀 따라붙는 그런 매매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저의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라운 피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운 피플도 자,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그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가격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고요. 다만 신규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공모가가 21,000원으로 지금 공모가가 21,000원이 아니네요. 공모가가 라운 피플이 얼마로 되어 있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은 그 멀티 카메라 수혜주들이 같이 이렇게 상위 종목에 이렇게 랭크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봉상 봤을 때도 보시면은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이런 모양이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상단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쳤고요. 그리고 평행되게 선을 그으니까 하단선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전 고점이죠. 가격을 봤을 때는 이전 고점을 지금 돌파한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이 추세 하단선까지 떨어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 금액 정도까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리고 이 추세를 손조선을 잡고 이쯤까지 18,000원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이게 급락이 아니라 상승을 만들어내는 파동의 일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잠깐 떨어져서 올라가는, 자, 이 가격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안전한 매매 자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분봉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하루 만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취하면서 단기적으로 3% 혹은 5% 수익만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 추세선을, 그러니까 10일부터 만들어낸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19,000원, 18,900원부터 해서 19,200원 이 사이 정도 다시 밑에서 지지를 해줄 때는 다시 이전 상단인 19,700원까지 이 구간을 노리는 거죠. 자,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상단선까지 자, 3.7%니까 2%에서 많으면 한 3% 정도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이 저항의 자리가 돌파가 나온다면 뭐 2만 원 선까지 기본적으로 한번 윗골이라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추세선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죠. 이 추세선, 그리고 이 자리를 매수의 자리로 하고 손절선을 여기서 잡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볼 건지 단기적으로 볼 건지, 그리고 테마가 어떤 건지, 이왕 테마에 엮여 있으면 그 중에 잘 튀는 놈이 어디이며 누구며, 그리고 그 기업이 파동을 만들 때 돌려내는 자리, 그런 자리를, 반등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 한번 꽤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또 아침에 시작하는 장을 또 잘 지켜보다가 좋은 종목들이 나온다면 또 매수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